이슈 통해서 시장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눌려 있어서요. 이 개별 뉴스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주들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비교적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제 하나씩 또 개별 뉴스들도 꾸준히 나오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는 유틸렉스가 있습니다. 유틸렉스 현재 좀 시세를 살펴보시면은 7% 정도의 상승이고요. 장중한 때는 10%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임상 치료제 이 재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 특허 취득 소식까지 함께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4,4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코롱생명과학이라든지 매드팩토 같은 종목군들도 임상 소식을 내놓으면서 발표 당일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두 종목은 오늘 장에서는 일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재성 뉴스로 인해 이번 주에 비교적 선방했던 종목군들입니다. 또 개별 뉴스를 보자면은 어제였죠. 강아지 구충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개그맨 김철민 씨 지금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강아지 구충제의 항암 효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좀 복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했던 뇌 MRI 결과가 나왔다고 그제였네요. 지난 19일 장 마칠 즈음에 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상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그 효능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옥석 가리기도 필요해 보이고요. 바이오주들 오랜만에 다뤄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씩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해서요. 최근 들어서 두각을 나타냈던 바이오,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이번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진단키트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엔 네. 테마성으로 너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개별 모멘텀 오늘 보니까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임상시험 재개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서 좀 그런 뉴스가 좀 붙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뉴스가 붙어서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네. 예,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알테오젠이 시세가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뉴스는 뭐냐면 1조 6천억 규모 기술 수출권이 있었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세를 줬다가 잠깐 죽는 듯 싶더니 그 다음에 투자 유치권이 나왔습니다. 네, 자회사인 그 세레스 F&D라는 데서 5개 펀드 회사한테서 8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유치를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호재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좋고요. 셀리버리가 또 주가가 요즘에 좋았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 회사입니다. TSDT라는 이제 플랫폼 기반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세포에다가 약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그 운반 방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적응증에다가 지금 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셀리버리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와 있고요.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근래 또 뉴스가 나왔죠. 예,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 R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 FDA에 삼상 신청을 했습니다. 삼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이 됐다는 부분만으로도 일단 지금 그 시세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신약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적으로 또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오늘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시세가 4% 가네요. 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559% 늘었고요. 예, 그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는데 제일 그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27%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이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27%까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괄목할 만하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LNC 바이오도 시세를 좀 계속 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말씀드린 종목들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가운데서 화면상으로는 해당 종목의 차트가 꾸준히 나갔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 우리 증시 상장돼 있지 않은 것처럼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종목명을 가리면은 마치 안 흔들리고 움직이는 2차 전지나 IT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또 바이오 내에서도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앞서서요. 수급통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차트 네네. 보니까 그동안 잘 움직였던데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근래 들어서는 시장 대비 꽤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예.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이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코스닥이 가려면은 안 갈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창사 이래 최대 매출 달성을 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도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셀트리온 3사가 다들 좋았고, 올해 성장 기대감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키는 램시마 SC예요. 네.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판매가 잘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얘기할 때 램시마 SC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램시마 SC 이렇게 그냥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냥 약 중에 하나지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제형이 원래는 이제 정맥 주사를 하던 그쵸. 것을 바꿔서 피하 주사로 바꿨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제약 업체에서는 굉장한 기술적인 혁신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정맥 주사만 맞아보신 분들은 정말 맞기 싫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걸 피하 주사 한 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한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혈관 잡아서 주사 놓는 거하고 그렇죠. 저희 엉덩이 주사 맞듯이 그냥 예. 이렇게 근육에 놓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주사제는 혈관 잡아가지고 한 번 넣는 게 아니고 계속 맞고 있어야 돼요.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굉장한 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이제 요 근래에 뉴스 나온 게 뭐냐면 캐나다 쪽에 허가 네네. 신청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임상 허가 신청도 어렵지만은 판매 허가 신청은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미국에 허가 신청했을 때는 미국 쪽에서 미국 내에서 임상 3상 다시 해라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캐나다는 그거를 패스해 줬습니다. 그 유럽 쪽에 승인된 걸 인정을 해 줬어요. 예, 그리고 1년 동안 유럽 쪽에서 판매되는 그리고 약효에 대해 가지고 쭉 보면서 캐나다에서 1년 후에 아마 허가를 이제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간이 또 짧아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훨씬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이제 그 유럽보다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캐나다가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캐나다는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를 1차 처방제로 하고 네. 오리지널을 특수한 경우에만 써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제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렴해서요? 예,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캐나다 쪽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세가 조금 더 맞아요. 좋았죠.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3사 합병 모멘텀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식 보유 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더 갈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를 섰기 때문에 7만 원 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부분의 저항대가 매물이 좀 소화가 되고 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관심 좀 두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합병권은 앞서서 서 회장이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추진된다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회사 쪽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결정된 맞아요. 바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대감은 살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강아지 구충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또 동반해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봐주세요. 네, 강아지 구충제들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시세를 줬다가 네. 어제 이제 그 장중에 시세를 좀 줬었죠. 네. 근데 이제 장후에는 이제 그 오후장에는 다시 또 이제 시세를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반짝 시세가 나왔던 좀 일단 구충제 관련주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제일바이오도 어제 보니까 이제 고가가 5% 정도 올라갔었고 진바이오텍도 어제 시세가 좋았네요. 진바이오텍이 고가가 7% 넘게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체시스 같은 종목도 엮여 있는데 조금 약했죠 어제는.
CTC 바이오도 이쪽으로 엮여 있는데 어제 고가가 7%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쪽은 이제 1월 말경에 테마를 한번 형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올랐었고요. 그때는 제일바이오가 대장주였었거든요. 네. 예, 근데 어제 왜 잠깐 그렇게 올랐다 내렸느냐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을 끈 게 이제 김철민 씨라고 개그맨인데 폐암 사기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니까 이제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나선 사례가 있더라. 그 펜벤다졸.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펜벤다졸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김철민 씨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계속 꾸준히 했는데 계속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뭘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병원 가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결과를 봤더니 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어제 이제 구충제 관련주들이 잠깐 좀 시세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슈들을 쭉 봤는데 그 밖에 지금 종목군들, 말씀해주신 종목군들 가운데 이제 일시적이냐 혹은 정말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고성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얘기할 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좀 걸림돌이 뭐냐면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이 예상 실적만큼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당히 좀 이제 좀 덜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3사 합병 모멘텀도 분명히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죠.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1분기 때 실적을 예상 실적만큼만 보여주더라도 뭐 이제 하반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는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예전에 셀트리온 한창 그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올라올 때 세 개 합하면 뭐 하이닉스만 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그 시총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제 합병 전에 합병 얘기가 나오면은 시세가 한 번 더 날 거고요. 막상 이제 합병이라든가 이제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을 타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뉴스를 타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고점 찍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LNC 바이오인데요. LNC 바이오가 요즘에 그 작년도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가 중요하죠. 작년 실적이만이 아니라 올해가 중요한데 LNC 바이오가 보게 되면 이제 올해에 해외 쪽으로 진출합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저는 약간은 좀 바이오주 내에서 자주 들어봤던 종목은 아니에요. 인체 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그 피부 조직 재생 또 이제 뭐 장기 쪽으로도 재생할 수 있는 이식 뭐 이쪽인가요? 이식은 아니고 약물로 뭔가 재생을 돕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재생용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인데 국내에서 실적만으로도 작년치를 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으로 매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잡힌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LNC 바이오 시세가 올해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시세가 거의 낮던 걸로 이제 저는 이제 봤었는데 대규모 투자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 펀드 회사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미래 성장 가치를 굉장히 좀 쳐주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이유가 있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6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10만 원 선 근처까지 올랐으면 올해 들어서 지금 1, 2월 만에 50% 오른 거는 지금 절반 오른 거잖아요. 이 정도의 가격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종목이 계속해가지고 관심들 종목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이제 두고 보시면서 조정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물론 뭐 이슈를 안고 강아지 구충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시세를 보이는 몇 개의 업체들을 저희가 압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노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잠재적인 호재가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도 있다면? 일단 그런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그래도 뭐 이제 시총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적에 조금 더 가볍게 한번 시세를 준다면은 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타이밍 같은 것들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골라봤는데요. 네. 일단 젠백스가 있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고 올라가다가 요 근래 보면은 이제 임상 발표가 조금 늦어졌죠. 루머가 있더라고요. 예, 루머도 있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또 학회 뭐 연기되면서 아, 학회 연기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임상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발표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루머에서는 이제 임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루머가 좀 돌면서 네네.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안에 뭐 어서 발표를 하든지 간에 젠백스는 발표를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발표한 부분으로 보면은 상당히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임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은 젠백스는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반등이 또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그 제약주 바이오주 중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항암제나 뭐 이런 쪽이 아니고요. 저는 플랫폼 기업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타바이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타바이오는 이제 녹스라는 플랫폼하고 앞타디시라는 플랫폼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부터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돌던 것은 올해 아무래도 두 가지 정도의 기술 수출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이 앞타바이오의 대표가 올해 두 가지의 기술 수출, 당뇨 합병증하고 네. 표적 항암제 쪽으로 이쪽으로 기술 수출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현실화 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이 뉴스를 탄다면은 앞타바이오도 한번 시세를 줄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 셀리버리는 계속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세는 지금 많이 난 상태예요. 근데 지난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이 회사가 실제로 그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네. 상당히 그 근접한 어떤 미팅을 가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술 수출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셀리버리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재적으로 볼 만한 종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주도 같은 경우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요. 요즘에 시국이 이래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별로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코스닥의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좀 신호가 있는데 네. 코스닥 공매도입니다. 코스닥 공매도의 그림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스닥 공매도 수량인데 장고가 그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코스닥 150에 대한 공매도 장고 수량입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110 왼쪽에 이제 숫자로 보면 110까지 네네.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역대 최고입니다. 공매도가 공매도가 너무- 역대 네. 최고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사실 올라온 이후로 그렇게까지 지금 뭐 네. 눌리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공매도는 지금 역대 최고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 공매도는 어차피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그쵸. 없죠. 쇼커버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릴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시장에서도 지금 네. 코스닥의 시세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이 얘기는 코로나19 건이 조금 완화된다면은 그렇다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을 한 차례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에 간다면 제약바이오 뭐 안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쇼커버가 들어왔을 적에 네. 어떤 쪽이 그러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놓은 표가 있는데요. 네네. 공매도 쇼커버 할 때는 상승 유력 섹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잡은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이번에 이제 흔들렸을 적에 흔들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많이 못 나왔다. 네. 그런데도 공매도는 많다. 이런 섹터로 지금 골라놓은 거예요. 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종, 또 네. 반도체,
제약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파란색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만약에 쇼크오버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그 반등 가능성이 크고 반등폭이 클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제약주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근데 이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코스닥 반등 나오면은 바이오 섹터 반등 나올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예, 뭐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제 종목별로 본다면은 연내에 종목 고르실 때는요, 바이오 쪽에 고르실 때는 꼭 임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대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로 선별을 하셔야지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고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좀 시세가 좀 분출 중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세를 보이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좀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에 잡으신다면은 트레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그쪽에서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오랜만에 좀 들여다봤는데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